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로컬푸드과 공급식 팀장 윤석춘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제 경북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이제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면서 학교 급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까지의 공공급식 부분, 그리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을 이렇게 추진 2014년부터 하였는데, 우리 시가 현재 푸드플랜을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은 이제 개장 5년 차를 맞이했는데, 올해 이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그러한 평을 받고 있고요. 이제 2015년부터 공공급식 부분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준비해와서 이제 10월 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공공시설센터를 개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일찍부터 학교 급식을 시작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도에서는 또 이러한 영역을 공공급식까지 확대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농산물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한 30분 정도 우리 시가 추진했던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또한 처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색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했던 그러한 노력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공급식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따 다음에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우리 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센터는 2016년 작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날 준공을 했고요. 올해 이제 10월 5일 날 전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이 투입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인전 전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41개교 학생들에게 전 품목을 공급하는 센터이면서 국책 어린이집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우리가 조금 연면적이 5,450제곱미터인데 상당히 앞으로 10년 후에 맞춰서 그렇게 건립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지 매입비가 79억 원이었고요. 건립비가 13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그때 이제 지난해 이렇게 공공센터 기공식을 이제 학부모님들, 영양사 선생님들, 시민분들 모시고 이렇게 기공식을 가져서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가장 건립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그랬을 때 큰 이유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는 우선 학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학교별로 최저가 입찰제로 식재료를 구입하다 보니까 학교별 편차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소규모 읍면쪽에 있는 학교들은 입찰을 덜 안 보시려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최저가로 갖고다 보니까 계속 품질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 단가로 전 학교에 다 식재료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경북도도 다 어떤 전국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학교별로 각각 최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 거지요. 그거는 학교별로 일단은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별로 이제 작은 학교는 전 품목을 송액 입찰로 보는 학교도 있고, 좀 큰 학교들은 좀 구분해서 품목별로 농산물 따로 가공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학교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각 공급 업체별로 차량이 아침에 4대에서 5대 가량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역 농산물이 같은 경우에 아무리 경북도에서 어떤 친환경
지원을 해드리고 어떤 예산을 식품비를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별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품목군별로 보게 되니까 그 공급업자가 총액 입찰로 본 다음에 지역 거를 각져다가 학교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떼온다든지 그러면 학교로 그 지역의 농산물이 공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차액 지원을 할 때 그 차액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 거를 공급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줄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처음에 조직화부터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저는 여태까지 이 학교급식 이 공공식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자고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주자는 취지인데 그런데 막상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산만 지원했을 때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친환경 차액 지원을 방식으로 바로 갔었을 때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품목들이 쌀을 시작으로 해서 품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재정만 여유가 있고 하다면 비싸게 사서 이렇게 주면은 수월하겠지만 그 재정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에서도 적정가가 어느 정도는 검토돼줘서 함께 가줘야 된다.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농가한테도 적정가를 보전해드리는 시스템이 돼야 농가들이 재배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시중 가격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 가격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사전에 지역 농가들과의 어떤 가격 체계에 있어서도 협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품목에 있어서도 사전에 어떤 전략 품목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역시도 이러한 가격이면은 내가 연중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러한 농가들과의 어떤 협의가 먼저 돼줘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식재료를 한번 역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식단을 미리 주십시오. 6개월치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식단만 먼저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부 체계를 짜서 이렇게 수월할 수 있는데 절대 학교에서는 한 달 거 이상으로는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치 우리가 이제 센터 이 추진을 하기 전에 2014년도에 전 학교의 식재료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이거는 전국 학교의 다 공통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때 농산물에 어떤 데에 조금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해서 1, 2%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는 전국의 공통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식재료의 분포를 봤을 때 농산물이 한 27%에서 한 3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 수산이 8%에서 10%, 축산물이 한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지역의 품목을, 지역의 식재료를 넓힐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겠는가? 지역 농산물 이렇게 보면은 식품비의 어떻게 보면 30%잖아요. 이 30% 중에서도 이 농산물을 전부 다 공급하기는 지역 농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품목 수로는 한 250에서 300품목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모든 것을 다 지역 걸로 작부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친환경으로 구축하는 게는 더더욱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축산물 부분도 또 지역의 축산물로 어느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겠지요. 가공식품에서도 일부 가공식품들은 또 지역 농가들과 연계해서 가공식품 부분도 단가만 맞다라면은 일정 부분은 조금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농산물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농산물에서 다음을 보시면
1번부터 우리가 300번까지 한번 가격으로 한번 이거를 품목의 순위를 먹여봤어요. 딱 당연히 쌀이 1번이겠죠. 쌀을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뭐 학교가 됐든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다 같은 분포인데요. 2번이 양파고 3번이 감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딱 보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 25품목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농산물입니다. 8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위 또 15품목이 학교 식재료의 6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쓰는 품목이 양념류를 중심으로 해갖고 상위 25품목 이내로 다 거의 다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경상북도에서도 상위 25품목 중에서 완전 전략적으로 육성할 품목을 빼내고 또 그 나머지 이제 대부분들의 농산물은 연써야 우리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시가 현재 그 식품비가 250억인데요. 그 중에서 1,000만 원 미만의 품목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위 전략 품목 중심으로 조직화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소농 중심으로 해서 또 그 1,000만 원 미만의 품목들도 확대를 해 나간다고 보면은 했을 때 농산물에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60%는 우리 지역산으로 조직화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한 18% 정도 현재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조사를 해보면 쌀을 제외했을 때는 일반 농산물이 지역산으로 가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나 또 친환경으로까지 기준을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시작에 앞서서 이 부분은 농가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 영양 선생님들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해보니까 우리가 싱싱장터 먼저 해보니까 농가들은 가격이 안 맞으면 절대 계약을 했다가도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가분들에게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정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격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이 전체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양이 산출이 돼야 되고 이러한 양이 산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서 농가가 참여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먼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조사가 되더라도 막상 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일단 시중 가격이 뭐 높다든가 뭐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농가들이 또 다른 곳에 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농가 역시도 정말 그 여기에 어떤 공감을 하고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또 행정에서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그 가격을 보장해 드리고 또 어떤 올해같이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어떤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을 또 조정해드리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그 체계를 먼저 갖추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요. 네.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운영에 관한 부분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대부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공공급식으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급식 일단은 이제 그 각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뭐 시군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요. 조금 도 단위에서는 어떤 뭐 광역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센터는 학교급식 센터가 중심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냥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전국 우리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개 지자체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시작했던 그 지자체들의 어떤 분포를 보면 거의 처음에는 농협 그 조공법인에 위탁을 주는 형태가 어떤 반 정도, 처음에는 한 60% 정도 됐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행정에서 직접 직영하는 완전 그 공무원 중심으로 어떤 직영하는 형태, 또 재단을 설립해서 직영하는 형태,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저기에서는 어떤 그 학생 수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어떤 규모가 작을 때는 한 2만 명 이내 정도 때는 공무원 직영으로 하는 방식도 그렇게 무난하다고 보는데, 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공무원들로만 해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은 대부분이 행정이 인젠, 왜냐하면 이 영역이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차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우리 뭐 경북의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2015년부터 우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중간 그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농산물과 축산물, 김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급식을 했어요, 센터가. 그런데 이제 공산 가공까지 전 품목을 이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 품목을 하는 게 이제 10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동안에는 현재까지는 농산물 업체, 축산물 업체, 가공업 중에서 김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그 공급 업체를 통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품목을 우리 센터에서 전일 입구를 받아서 그 다음날 일괄 배송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조금 장점이라면, 모든 품목을 이제 우리 센터가 공동으로 다 입찰을 붙일 것들은 그 공동 입찰을 붙이고, 또 농가와 계약할 것들은 다 그냥 전 품목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 경쟁 면에서는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 센터가 전일 한번 그 어떤 검수를 하고 뭐 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크레인 면에서도 조금 아침에 조금 발생률이 적지 않나 그런 싶고요. 차량 배송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현재 141개 교 6만 2천 명인데, 유치원 포함해서 91대가 지금 학교에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별 입찰 방식으로 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센터가 그 일괄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65대가 이제 배송을 하게 되거든요. 혼합할 것들은 혼합하고, 또 구분할 것들은 구분합니다. 냉동이라든가 냉장 이런 부분들은 구분하고요. 최대한 같은 품목 내에서 교차 오염을 줄이면서 혼합 배송할 부분들은 혼합 배송하고, 또 전일 배송할 것들은 전일 배송하고, 그렇게 그런해서 차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떠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그 기존의 공급 업체들과의 어떤 마찰 부분이었었어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속 공지하고, 지금도 100%다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 게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급식지원센터의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해와서 지금 그래도 많이 절충할 것들은 절충하고, 또 우리가 또 기준대로 갈 부분들은 기준대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시범급식을 추진하면서 그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공감대, 영양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수발주 프로그램, 품목 간소화 작업, 어떤 조례자 이런 행정적인 준비와 함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 완료를 하였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시보다도 더 앞서서 시작을 하셨고 의지도 높으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이 됐던 공공급식까지 영역으로 확대가 됐던, 저는 단체장님의 의지가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처음부터 단체장님의 의지와 또 시의회의 지원을, 이러한 공감대를 처음에 함께 하면서 시작을 해서 조금 행정에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요.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학교급식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함께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에 이제 2분이 교육청에서 나오셨고, 지금은 5분이 나와 계세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 부분은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운영도 같이 한다. 그 부분이 일부 영양사 선생님들이 나와 계시는 지자체도 있고 계신데, 우리 같이 이렇게 업무를 그렇게 영역을 나눠서 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시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처음에 준비할 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인사이동이었었어요. 2년이 되면은 또 전보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을 지정해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계속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란 어떤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부분도 확실하게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감대 부분이 필요합니다. 공공급식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어떤 이 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 학교로 이제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는 이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전에 2014년에 로컬푸드를 먼저 추진해서 이러한 농가와의 어떤 그 작부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런 기반을 준비를 했지요. 처음에는 농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호응도는 조금 있었지만 막상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때는 79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셨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아침에 진열하고 다음날 또 안 팔린 거는 또 가져가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또 가격도 먹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망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대기자가 300농가가 있고요. 현재 참여 농가가 1000농가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컬푸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공공급식으로의 영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조금 우리 공공급식으로 농가들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요. 뭐냐면 우리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싱싱장터라고 부르는데 이 싱싱장터에서 당초 우리는 이 목표가 한 30% 정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싱싱장터에 6호점까지 내서 지역 농산물을 팔겠다는 그거였는데 지금 개장 5년 만에 우리가 그 30%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소농이라든가 여성농, 귀농 중심으로 우리가 그 싱싱장터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농들도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우스를 20동 이렇게 지시는 분들이 도매시장에 내는 것보다 거기에 이제 품목을 조금 구분해서 내면은 조금 소분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은 있더라도 소득이 엄청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로컬푸드의 취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소농이라든가 여성농, 귀농들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족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농들도 참여하고 학교급식의 영역에서는 특히나 뭐 소농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규모화 있는 농가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그 어려움이라면 싱싱장터의 단가가 원체 높다 보니까 도매가와 소매가의 중간에서 소매가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 급식에서는 어떤 도매가에서 약간 조금 높게 형성되는 그런 가격 구조인데 그 지역 농가들이 상당히 꺼려한다. 왜냐하면 싱싱장터에 내도 다 팔리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조금 그러한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농 중심으로 해서 도매시장에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별도로 조직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 2, 3분 이내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경상북도에서도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 또 어떤 개설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또 지자체도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래서 로컬푸드 부분이 처음에 전체 인전 현재 이게 요 전자료라 그런데요. 우리 시가 인구가 35만 2천 명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농업인 수는 4.5% 한 15,000명 차지하고 있어요. 가구 수는 한 6천 가구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로컬푸드의 취지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와 배려를 통해서 도농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는 2014년에 이렇게 로컬푸드 TF를 만들고 비전 선포식을 가지면서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2015년에 바로 전담과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로컬푸드의 후발주자였지만 로컬푸드가 2014년 8월에 시작해서 2015년 바로 8월에 1년 만에 매장을 개장을 하고 바로 정착을 하는데 모든 역량이 시장님께서 로컬푸드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6개월간 매주 거의 한 번도 안 거르고 어떤 정책 결정이 있을 때 어떤 그 실국장님들을 해당 실국장님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줬고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준비 기간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1년 만에 이렇게 신장 1호점을 개장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가공지원센터도 만들고 식생활교육과 연계하는 싱싱문화관 부분도 푸드플랜 일환으로 만들면서 2018년에는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개장 5년 만에 1,000억을 달성하는 그러한 성과도 거뒀어요. 그러면서 3호점이 이제 지금 3, 4호점이 현재 동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말에 3호점이 준공을 하게 되고 후년에 4호점이 이제 준공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로컬푸드의 어떤 처음의 목표는 이 6,000농가 중에서 2,000농가 정도는 월 150만 원 정도 싱싱장터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농가를 육성해야겠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통해서 관계시장을 한 500억 원 정도의 관계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이런 적이었는데 이러한 관계시장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로컬푸드 매장만 갖고도 이러한 시장이 형성된 것 같고요. 학교급식이 이제 연인전 한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초과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반드시 직매장을 건립하기 전에 딱 두 가지를 먼저 한다면 누가 운영할 겁니까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모두 다 해서 어떤 형태로 누가 운영할 건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농가를 먼저 소농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를 먼저 같이 진행돼야 된다. 건립을 해놓고 일단 참여를 하면은 참여하신 분들은 안 나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시장 영역도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이러한 어떠한 그 영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러한 상업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판매 행위를 할 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어떤 근본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마트와의 달라질 부분이 없거든요. 하나의 매장에 뭐 공산품도 팔고 뭐도 팔고 물론 매출은 늘겠지만 그렇다면 행정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그런 로컬푸드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얼마든지 직매장 1호점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매출이 7천만 원이거든요. 두 개 합쳐서 우리가 1억이 넘는데 일일 매출이 얼마든지 매출을 확대할 수 있겠지요. 가공식품도 팔고 공산도 팔고 뭐 다른 관내 것도 팔고 그러면은 하는데 철저하게 관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거 아니면은 판매를 안 하고 안 한다. 그럼으로써 다른 상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소비자분들은 아침에 진열을 하고 하루 유통기간이라는 업체 그 신선함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상추 같은 경우는 5년째 지금 200g 1,000원이란 말이죠. 올해 처음 5년 만에 잠깐 그 200원 올렸었어요. 여름에 올해 원체 그 장마가 길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공감대를 같이 형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없이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먼저 건립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할 거냐 아니면 민간의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은 많잖아요. 재단화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이해관계자들과 참여자들과 그러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그래서 주식회사를 시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만 운영하는 거예요. 공급센터는 예외고요. 그래서 10억으로 지금 자본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 4억 8천, 농협 8개 농협이 3천만 원씩 해서 2억 4천, 그리고 축협 1억 5천, SK그룹 1억 원, 농가들이
10만 원씩에서 3천만 원. 여기에서 SK가 들어간 거는 전에 이제 전 정부 때 우리 그 창조경제 파트너로 SK가 우리 시하고 파트너였어요. 그때 이제 SK가 그러한 동참하는 측면에서 1억 원을 출자해서 현재 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1호점을 개장 1호점이고 2호점은 2호점은 이제 주차 타워 1층에 설치한 사례예요. 이런 이제 하고 옆에 이제 1호점 밑에 이렇게 문화관도 졌고요. 이따 이제 오후에 이제 해서 싱싱장터하고 바로 이거 끝난 다음에 저기 문화관도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혹시라도 노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입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변에 어떤 어떤 시민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줘야지 처음에 이 부분을 너무 외곽지인데 그런데 또 도심에 갖춰진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권하고 충돌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한 어떤 명분, 소농들, 여성 고령농들 그런 어떤 명분을 지켜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샵인샵 개념, 농협 같은 데는 그냥 들어가도 어떤 충돌이 없지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나서 또 반드시 이거를 행정에서 다 끌고 가야 되냐. 저는 그 부분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농협도 있고 어떤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시민분들과 또 생산 농가분들과 어떤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들면 근데 시가 지방 자치단체 출자를 해서 만들었을 때 장점도 있지만 제약도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의 주체에 관해서는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여러 사례들을 보시고 그래도 그 마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운영 체계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날 실시간으로 이제 판매되는 상황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앱이고요. 이렇게 이제 유통 기한이 진여 기간이 이렇게 짧다라는 그 부분이 소비자들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인전 이제 처음에 한 2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단독 건물로 진 거고 2호점은 주차 타워에 이렇게 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성과라고 보면은 요게 이제 요 전자료라 그런데요. 올해 이제 1,000억을 달성하면서 일 평균 구매자 수도 이제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싱싱장터를 왔다가요. 그렇게 하고 소비자 회원도 이제 우리 4만 5천 명의 회원이 우리 싱싱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지금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전체 등록한 노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한 농가가 이제 한 1,000농가가 넘고 3, 4, 5점을 대기하는 농가가 이제 300여 농가가 현재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역에 싱싱장터가 됐던 공공급식이 됐던 이러한 생산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분포는 우리도 이제 조금 점점점 15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참여하는 농가가 1,000농가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대농가들은 더 많이 가게 되고 조금 또 소규모 농가들은 자꾸 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싱싱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 급식센터 이런 부분 외에도 우리가 어떤 푸드플랜의 일환으로서 어떤 식생활 교육과도 연계하고 어떤 농가의 어떤 팜투어 부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리교실 부분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이제 파는 어떤 공간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산물을 단순히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조금 융복합적인 공간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친환경 교육센터, 어떤 식생활 체험 공간, 어떤 여러 어떤 문화와 접목된 어떤 공간으로서 함께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3호점은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어떤 이러한 식생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요리 영양대도 갖고 이런
어떤 과정인데요. 이와 같이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 오후에 좀 이따 보시는 이제 싱싱문화관 부분인 거고, 네,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런 시민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식생활 교육하는 그런 공간도 노컬푸드가 이제 영역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30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35분이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정리를 딱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보다도 또 경상북도는 학교급식 분야에 있어서는 더 앞섰고 더 지금 또 잘 추진되시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공급식으로까지 또 확장을 하는 그런 단계시니까 우리 시는 아직 공공급식, 학교급식도 그렇고 공급식도 그렇고 이제 뭐 시범급식은 하였지만 이제 공공급식에 역서서도 우리 시도 역시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농가와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행정에서만은 어떤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뭐 시와 또 교육청, 생산 농가들, 학교 선생님들, 어떤 학부모님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떤 방향을 그렇게 나가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싶은 부분이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상북도에 추진하시는 이러한 그 푸드플랜의 이런 부분 또 공급식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